만일 당신이 자기계발을 원한다면 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습니까? 그건 자기계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의 대부인 조지 칼린이 했던 말입니다. 뭔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 역시 자기계발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왜 만족할 만큼 되지 않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라는 의문점이 머릿속을 맴도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답답하고 공허하기까지 했던 자기계발이라는 성공자극제의 수렁에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만족스러운 성장을 이룩할 수는 없는 걸까? 해결책을 찾다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자기계발 등 동기부여 자극제의 허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제임스 자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자기 발전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시하는 것이니만큼 인기에 영합하고 제대로 된 효과는 미지수인 자기계발 자극제에 중독되듯 무조건적인 동감보다는 보다 현명하게 판단하여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자기계발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자니는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가 읽고 있던 서적을 보게 됩니다.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그는 상당 기간 고민 끝에 결국 아마존에서 데일 카네기의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친구처럼 매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전문가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시각화하면서 자신에게 확언하기도 하고 찬물 샤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자기계발의 세계가 그의 많은 것을 변화시킨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발서를 읽고 이를 행동에 옮길수록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문제에 직면하고 맙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랍니까?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풍족하지 않은가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돈을 원하십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더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을 사는 것을 미루었던 이유는 대학 1학년 때까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첫 해에 저는 적응하고 제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걱정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지나친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계발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 때문이며 또한 불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정서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신의 취약성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곳에 있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특정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자기계발은 좋은 유혹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자신의 삶과 결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면서 즉흥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할 거라면 훌륭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방금 전에 어두운 곳에서 바로 빠져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릿속에 새로운 목소리로 나타난 믿음이라는 미끼를 물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함정에 눈이 멀게 됩니다. 자기계발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제가 선택한 모든 자기계발 서적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은 후엔 놀라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동기부여가 높아졌죠. 마치 비디오 게임의 레벨을 완료하고 캐릭터의 레벨이 막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자기계발 동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뇌의 도파민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고 자기계발서를 다 읽고 나면 바로 애마존에 가서 새로운 책을 주문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곤 했습니다. 새 책을 사서 읽은 후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고 또 다른 책을 사는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파민의 중독성 측면을 살펴봅시다. 어떤 것이 중독성이 있는 이유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이 뇌에 하는 일 때문입니다. 도파민의 분출이 당신을 중독되게 하고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계발의 시스템은 조율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당신에게 매우 큰 착각, 즉 진보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 자기계발 비디오를 보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음 책을 사고 다음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음 비디오를 보도록 동기부여를 촉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공을 원하는 사람, 즉 원하는 목표 달성에 목숨을 걸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어도 실행합니다. 나태한 현실을 위로해주는 도파민 생성을 위한 동기부여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실제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성찰할 때 비로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MJ 드마커는 그의 책에서 실제 진전이 없었는데도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액션 페이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과제의 마감을 앞두고 방을 청소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죠. 스케줄 작성을 다 끝내고 나서 하루 일과를 끝냈다고 말하는 것,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도 실제로는 시작하지 않는 것, 실제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하는 대신 명함을 사는 것과 같은 행동 속임수는 훨씬 더 치명적인 미루기의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모든 온라인 강좌를 구매하거나 모든 비즈니스 팟캐스트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소비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행동이 미뤄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며 그 끝에는 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빈지갑, 일시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마음 한구석에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 하지만 이 자기계발 중독의 이면에는 더 사악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구매와 동기부여를 쫓는 이면에는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기계발 산업은 2022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률로 발전해왔으며 136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계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 판매,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팟캐스트, 블로그, 코칭, 라이브 강연, 이벤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시작했을 때 특정 그룹에게 집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꺼이 지갑을 꺼내 그들의 책과 제품에 돈을 썼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인위적인 동기부여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으로 그들의 콘텐츠를 계속 소비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들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계발 세계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비밀스러운 커뮤니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그룹들이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을 더 좋게 만들려 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순진한 생각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산업을 다룰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자기계발 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삶을 잘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기계발 산업은 실제로 그러한 부적절함에 의존하여 당신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에서의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란 어쩌면 저열한 감정놀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자신이 스스로 불타올라야지 남이 떠먹여주는 그들의 성공 방식이라는 갈증의 소재로 열망을 불태워내기엔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책 몇 권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몇 번 강의를 듣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외칠 때는 그 순간 느낀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자기계발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작은 쾌감을 느끼는 것의 절묘한 조합은 여러분을 해당 제품의 열렬한 소비자로 만듭니다. 물론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 중독된 핵심 팬층을 확보한 후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들 중 다수는 자기계발에 중독된 핵심 팬층이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촉구하는 제품을 계속 만들 것이고 여러분은 소비 본능을 더욱 자극하는 더 큰 것을 찾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비밀을 찾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찾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대단한 비밀 체중 감량, 재정적 자유의 세계에 안착할 수 있는 차선책 비즈니스 모델, 카리스마 넘치는 자아를 여는 새로운 숨겨진 비밀, 제3의 눈을 열 수 있는 명상 요령 등에 대해 소비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계속 말라갈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은 자신을 자기계발 산업의 소비자로 만든 것뿐입니다. 다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계발 산업은 거대한 사업이며 여러분이 그 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전문가에게 신중하게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이 참석하는 책과 강좌 및 세미나의 실제 가치에 대해 질문해보세요. 7명의 전문가가 쓴 7권의 책에 7번이나 목표를 적으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자문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실천한 것보다 이 업계에서 소비한 것이 더 많았는지 자문해보세요. 여러분이 확실한 방향 설정과 목표의식 없이 남이 이렇게 성공했다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한다면 그건 실질적인 자기계발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자기계발을 통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암흑 같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 화사한 햇빛이 빛나는 성공의 고속도로에 올라선 사람들은 분명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열망을 분투로 불태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자기계발 등 동기부여가 이 모든 과정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도 자기계발을 통해 많은 걸 최대한 흡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보조제를 이용하는 것, 나쁠 것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우선해야 할 건 악착 같은 열망, 필요하다면 저열하기까지 한 본능적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쳇바퀴 돌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완성한 선명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행동은 쉽게 실행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행동합시다. 책상머리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몇 번이고 읽으며 간접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은 현실로 나와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책에서 배운 바를 시험 적용해봄으로써 완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적은 시행착오를 거쳐 부귀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